자, 21번 문제부터 또 해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죠. 정조의 명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 정조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기 보면 검서라는 표현 등도 나오죠.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제 서울대를 호통시키기도 하는데 정답의 가는 규장각. 또 정조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초기의 문신제. 정조로 다 연결이 돼요. 규장과 그 다음에 검서관 마지막 초기의 문신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그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화된 기구는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의 포인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을묘해변을 기구로 상설화 이전에 이제 삼포해란으로 임시기구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강력한 기구가 되고 세도정치 때 권력기구가 됐다가 흥선대원군에게 폐지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음대후원이라고도 불린 거는 승정원이고요. 그리고 오품위와 관리의 서경권을 행사한 거는 사단원과 사헌부, 양사 혹은 대간이라고 불렸던 두 개의 관서고요. 대사성을 중심으로 대사성 나오잖아요. 성균관이죠. 성균관 대사성.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간 문제도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상당히 그래도 확실히 좀 쉬웠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22번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 자, 오군용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그리고 훈국이라고 나오네요. 훈련도감은 훈국이라고도 불러요. 오군용 중에 최초로 세워진 거는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포수, 살수, 삼수병. 사람들이 이게 가끔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군대 관련된 사항으로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최초 포인트니까 고려 후기의 오군영이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보면은 수원화성의 외형을 둔 거는 장용영이죠. 그리고 용호군과 함께 공성을 호위한 거는 용호군은 고려 2군 6위 중에 하나예요. 은양군과 용호군,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된 거는 바로 남한산성에 설치된 총영청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근데 이건데 또 조심해줘야 되는 게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된 건 그건데 이제 나중에 청나라 북벌 준비에 이용됐던 건 어영청이다. 좀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5번 일본인 교관? 일본인 교관하면 호리모토. 바로 개항기 때 있었던 별기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저도 오늘 이 시험을 보고 왔어요. 저는 100점을 조금 남기면서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확실히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가 실제 체감 난이도라서 굉장히 좀 쉬웠다. 그래서 조기 시험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보였어요. 그러니까 30분 지나면 이제 나가게 해주는데 그런 것 30분 저는 이제 끝나고 딱 나왔는데 35분인가 40분쯤 지났을 때 시험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조금 그런 모습에서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금대에서 패배. 자, 요걸로 이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죠. 제가 항상 이제 임진왜란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7글자 한진평행 칠직명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한진평행은 한산도는 그 조선이 임진왜란 때 있어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어서 가장 최초의 전투가 되고 이 한산도 대전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옥포나 사초해전 같은 걸 빼고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신립 탄금대에서 지고 상주 전투에서 이일 장군 지고 동래성 전투에서 이제 당시 뭐 부산 정사 이발이라든가 이런 동래성 부사 송상윤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선조가 평양 및 의주까지 도망가는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진평행 전에
한산도 전에는 조선이 굉장히 나약한 모습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한진평행 이후에 한산도, 진주대첩, 평양성탈환, 행주대첩 이후에 강화협상, 강화협상 이후에 실천량, 직산, 명량대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한 포인트가 되니까 한진평행, 칠증명 이건 제가 이제 임진왜란 관련된 포인트 영상으로 이제 조만간 올릴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이후에 사실은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되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계속 지거나 죽거나 이런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정답 4번입니다. 동래성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당연히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부산으로 먼저 쳐들어왔겠죠. 일본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제가 했던 한진평행이 다 지금 나오죠. 진주성, 진주, 평양성탈환, 그 다음에 한산도, 그죠? 봐봐요. 한진평행, 칠직명. 한진평행은 진짜 신의 단어예요. 신의 한 수예요. 한진평행, 칠직명 기억해 주시고 임진왜란은 그런 식으로 한진평행, 칠직명만 기억해 주시면 게임 오버. 자, 이제 한진평행, 칠직명을 제가 나중에 더 잘 기억하는 방법을 뭐 영상에서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24번 문제. 이것은 이왕의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자, 여기 뒤에 보면은 포인트도 잡고 가야죠. 균역법이 나오죠. 그러면 뭐 영조죠. 영조에 대해서 찾아보면 탕평비. 오케이. 자, 경국대전 완성했던 포인트는 성종, 신해통공은 금난정권 폐지한 정조. 자, 영정법은 인조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노비 6만여 명 해방은 순조 때가 되죠. 정답 2번으로 캐치하고 가시면 되고요. 뭐 균역법과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뭐 정책 균역법으로 인한 균역법이 2필에서 1필로 줄인 거니까 뭐 이제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선무공간포, 어세, 염세, 결작세 이런 거 거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25번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포인트 잡는 거죠, 역시나. 자, 이 B는 이거는 솔직히 좀 3점짜리로 나와도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물사 한번 보면 여기 이 B.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완당은 또 뭐야? 몰라도 돼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삼국시대와 관련돼서는 아주 반가운 비석의 이름이 나오죠. 황초령. 그리고 진흥. 자, 진흥왕이 이렇게 진흥왕의 고비로 정했다. 근데 이게 무학대사의 비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포인트. 자, 진흥왕이 세운 비석을 고증했던 인물 바로 조선 후기의 추사 김정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사 김정희가 되고 이제 이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황초령비와 진흥왕의 비석을 분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금석과학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석을 판독했던 인물 바로 추사 김정희. 코까지 외우셔야 돼요. 저는 항상 뭐 외울 때 코를 조금 또 역시나 뭐 문화재 지역명 외우는 것처럼 왜냐면 그런 식으로 가끔 내요. 얘네들이 뭐 추사 김정희 뭐뭐 해서 뭐 서해 유성룡 서해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코까지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사 김정희 알았으면 바로 정답 나오죠. 추사체.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담원서를 통해 과거제필. 담원서는 그 홍대용이 쓴 책이고요. 북학은은 박제가. 연려실 기술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연려실 기술은 어쨌든 조선후기 김정희는 아니고요. 또 이제 주역을 바탕으로 수어를 정리한 구술약을 저서한 인물도 조선 후기의 인물입니다. 4번, 5번은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희는 아니에요. 김정희는 아니고 그 연려실 기술 같은 경우는 바로 이금익이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구술약이라는 책은 저도 솔직히 조금 처음 봐요. 뭐 이런 것까지 나오나 했는데 최석정이 지은 수학책이라고 합니다. 최석정.
최석정. 좀 이런 것들 처음 보는 거 좀 제껴가 주셔도 돼요. 너 유명한 인물이니까. 연려실 기수는 이금익, 구수략은 최석정이다. 수학책이라고 해요. 기억해 주시면 뭐 오답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죠. 홍대용이 정답으로 나올 때 경우에 홍대용이 또 약간 그런 수학과 관련된 걸 뭐 해서 역학도에 이런 것도 만드니까 아마 주해 수용을 만드니까요. 주해 수용 홍대용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그 오답용으로 이제 외워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6번도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기후약조로 교육이 재개된 가. 기후약조는 그 광해군이 임진왜란 이후 막부 정권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던 약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교를 재개한 거죠.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다른 애들이야. 임진왜란 일으켰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답은 자, 기억은 제가 방금 얘기했죠. 통신사 파견. 그리고 이제 동평관. 자, 한반도 기준으로 일본이 어디 있죠?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에 오는 애들이 쉬는 공간. 그래서 동평관이고요. 하나 더 이제 북평관이라는 데도 있어요. 북평관. 북쪽에 여진족이 있었죠. 여진족이 애들이 한성에 와서 쉬는 무역소이자 숙소. 북평관. 이렇게 북평과 동평관. 그 방위 방향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디귿의 하성사, 성절사 등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그냥 사절단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등장하면 다 중국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윤중의 서북경량사. 서북이 어디예요? 서북경량사는 서북쪽이잖아요. 일본은 동쪽에 있는데 뭐 서북경량사를 서북쪽이랑 일본이랑 아예 맞지가 않으니까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나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그 파주 그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역시나 포인트 지역명이에요. 자, 보은 나오죠? 보은 법주사 팔상정 끝이에요. 뭐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아는 것들만 일단 얘기해 주면 여기 보면 구례 화엄사 각항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이제 뭐 구례가 나오면 정답이 이거였을 거고 김제 금산사 나오면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앞에 포인트 되는 지역명은 꼭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문화재 공부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화재는 앞에 지역명까지 통으로 외워라. 그렇게 학습해 주세요. 다음부터. 저랑 학습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점수가 잘 맞았던 거니까 저에게 뭐 1대1 과외 정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상과외도 가능하니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뭐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서학. 여기서 말하는 서학은 천주교죠. 자, 이승훈과 정약용 등을 처결하소서. 자, 이거는 신유박해예요. 순조 때 있었던. 자, 이승훈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그 세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신유박해 때 처형당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의 형제들은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간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순조 때. 자, 결국에는 그러면 가는 세도정치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순조 때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여기서 오면 동학은 뭐예요? 동학은 동학이죠. 최주호는 언제 죽었냐면 1864년도에 처형을 당해요. 일명 그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이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았던 거죠. 동학은 1860년대 그 세도정책의 끝자락이었던 철종 때 있었던 거고 결국에 가는 세도정치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시기는 정답은 3번이죠. 홍경래난 순조 때인 1811년에 있었던 난이고요. 그 다음에 서북민, 즉 평안도에 대한 차별로 천령이 아니라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이죠.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난한 거는 인조 때고요. 이관의 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페르트는 이 흥선 그 세도 정치기를 깨부셨던 다음에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교조신원 요구하는 삼례 집회는 그 동학농민운동 전인 1892년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시점쯤이니까 1890년대 상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인자가 소동 강경파로서 난을 일으킨 거는 영조 때 있었던 이인좌의 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영조 때는 노론이 1인자였죠. 소론이 2인자였죠. 2인자들. 그래서 이인좌의 난. 소론이 일으킨 반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뭐 이제 세도 정치기 바로 뒤에 흥선대원군 시기가 나와서 조금 와 쉽다 했는데 경복궁을 중건이라는 얘기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를 다시 세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복궁이 중건된 시점은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죠. 흥선대원군이 했던 거 사창제, 한국제를 사창제로 개편한과 동시에 원납전을 징수하죠. 원납전은 기부금이에요. 농민과 양반들에게 걷었던 기부금인데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렇게 걷어들였던 건데 그래서 조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망하면서 납부했던 돈, 원납전. 뭐 이런 의미로도 불렸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당시에 얼마나 일반 백성들과 양반들이 반대했었을 정책인지는 딱 보여지게 되죠. 비변사가 설치된 건 아니죠. 오히려 비변사를 폐지한 왕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비변사는 중종 때 삼포해란 때 임시 설치, 명종 을묘해변 때 상설기구, 임진왜란 이후에 기능이 강화됐다가 세도 정치기에 노론 소수 가문의 권력기구로 활용되었던 거죠. 예, 대전 통편은 정조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대전 회통과 대전 통편. 자, 대전 통편은 정조고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인데 외울 수 있는 포인트. 대전 회통에 히읗이 들어가죠. 흥선대원군도 히읗이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대전 회통 히읗이니까 흥선대원군 히읗.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뭐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프랑스인이 선교사가 희생되었다. 흥선대원군 시기의 문제가 또 하나 나왔네요. 프랑스인의 이런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은 바로 병인 박해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건 병인 양요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양원수와 정족산성 그리고 문수산성의 한성근 장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병인 양요 때 활동했던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암기 팁은 병제, 병우, 신척. 흥선대원군 때 대외적으로 있었던 일들의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병인양요, 제너럴, 병인박해, 그 다음에 오페르트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척합이 이거예요. 외울 수 있는 그 스토리는 병제랑 병호가 센 척을 한다. 학교에서. 병제랑 병호라는 형제가. 자, 신미양요 이런 거면 미국이 우리한테 센 척하는 거잖아요. 병제, 병호, 센 척.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자, 인데 오답을 한번 보면은 운요모 강화도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대표적인 거니까 1875년 흥선대원군 집권이 지난 이후고요. 청군의 출병을 요청한 거는 많아요. 많은데 일반적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던 거는 뭐 이모군란, 명성황후 때문에 이모군란도 있고 갑신정변도 있지만 여기서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된 대표적인 거는 동학농민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규서 안핵사가 파견된 거는 그 철중 때 일어났던 임술 농민봉기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된 거는 바로 이모군란 때입니다.
이모군란 때 그 잠시 일시적으로 재집권했다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끌고 들어온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 즉 끌려가게 됩니다. 5번은 이제 그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0번까지 이렇게 해설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31번부터 40번까지의 해설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